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의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계획 많이 세우셨나요? 이것저것 어떤 것들을 올 한 해는 해볼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제 새해 소망 중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마이콘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오래오래 이어져서 제가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인데요. 여러분, 이 소망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와 함께 가슴 찌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귀한 출연자분들 함께 하시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반갑습니다. 엄마처럼 늘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분이시죠? 이혜근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또 나오셨죠? 박동찬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CTS 마스코트 예삐 옆으로 빛의 자녀 학교, 하늘꿈 중고등학교, 푸른꿈 비전스쿨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나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크온,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진솔하고 엉뚱하고 또 귀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요. 3명의 강연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는 초등학교 6학년 바하의 새벽은 어떤 모습일까요? 2년 전 북한을 떠나 꿈을 찾아 이 땅에 온 탈북 청소년 은성이가 북한의 교육 실태를 전합니다. 탈북민 제3국 자녀로서 겪은 여러 어려움을 딛고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지민이의 강연까지. 다음 세대 마이크 온.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청소년 강연자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빛자자녀학교 6학년 강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새벽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캄캄한 새벽녘에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신가요? 저는 생후 1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지금까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잠자리에 눕고 5시가 되면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저를 예배의 자리에 가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제가 좀 더 어렸을 때의 새벽 예배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독일에서 4살에서 7살 무렵 가족과 함께 있었던 시기가 떠오릅니다. 그곳은 한인교회가 없어서 새벽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한국인 목사님께서 독일인 대상으로 하시는 교회를 알게 되어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1시간 전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7살이 되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빛자자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막 왔던 때라 한국말이 조금 서툴렀지만 친구들은 저를 이해해주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에 가는 것이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저희 학교는 새벽 예배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연교시 수업이 새벽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지 몇 개월 안 되었을 무렵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 새벽 예배 기도 시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저는 그날 성령을 받고 방언 은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많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새벽 예배를 매일 가는 부모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형식적이거나 때우는 형식으로 드릴 수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항상 새벽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는 새벽 예배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설교하시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십니다. 한 번은 제가 1, 2학년이 됐을 무렵 목사님께서는 새벽 예배 시간대에 말씀 노트를 쓰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말씀 노트를 쓰면 어릴 때 썼던 말씀 노트를 어른이 돼서 읽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할 때에는 말씀을 필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맞춤법도 맞지 않았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빨라서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첫날에는 한두 줄 정도 적은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 노트를 써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익숙해지면서 저는 새벽 예배 말씀 노트 쓰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에는 전날 말씀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아채시고 저에게 말씀 노트를 다시 쓰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 때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말씀 노트를 쓰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서도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 노트를 계속 쓰면서 이사할 때 한두 권을 잃어버린 말씀 노트를 빼면 총 6권의 말씀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노트는 저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첫 번째로 부모님이시라면 두 번째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숙제를 줄여주시고 새벽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반 친구들끼리 서로 약속도 하게 하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예배에 나오려면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직접 스터디 플래너를 만드셔서 항상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훈련으로 인해 자기주도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새벽 예배에 잘 나오게 도와준 것은 저의 결단력입니다. 물론 이 결단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부모님의 강요나 학교의 바람이 아닌 훈련받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매일의 새벽 예배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3가지의 변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주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힘이 붙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더욱더 잘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성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늦은 나이에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원하셨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줬다 뺏으실까? 처음부터 주지 말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저의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순종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부담과 주저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꿈 이야기를 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은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역사를 가르치는 사회 선생님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학생들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역사를 가르치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누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회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빛의 자녀 학교 강바학원의 첫 번째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운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네. 강연을 하고 난 소감이 어때요? 이제 끝나서 홀가분해요? 네. 너무 멋진 강연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강연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했던 게 오늘은 좀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던 날도 혹시 있어요? 네,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날을 빠지면 다음 날 새벽 예배를 가는 게 더 힘들어서 힘들어도 그냥 하는 게 더 다음 날을 위해서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네요. 이 자리에 바하군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강영규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벽 예배를 특별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네. 빛의 자녀들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만든 학교가 빛의 자녀 학교입니다.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새벽 예배이시고 그다음에 저는 그 교회를 이제 대학생 때부터 다녔었는데 이제 항상 목사님 강조하셨던 게 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라는 표어를 항상 대학생 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그리고 저의 아내도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네. 결혼하고 나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네. 저희 아이들을 집에 이렇게 놓고 올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항상 아이들도 같이 챙겨서 교회를 가다 보니 또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습관이 같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나 너무 부끄러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네. 참 그런데 정말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하군의 부모님이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네. 존경스럽고요. 저는 사실 그냥 아이들 챙겨서 나가느니 나 혼자 갔다 오고 말지. 그랬었는데 네. 참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바하군 너무 대단해요. 그렇게 말씀 노트도 열심히 그러니까요. 그렇게 쓰는 모습도 너무나 대단하고 그리고 아까 순종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이제 순종을 조금 알 것 같은데 벌써 그 나이에 순종이라는 그거를 벌써 깨닫고 조금씩 이제 순종해 나가면서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바하군이 네. 너무나 멋집니다. 네. 네, 너무나 기대돼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들에게도 새벽 예배는 참 어렵다고 하시던데요.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 보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바하군이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것 같고 강연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주 멋진 설교 한 편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감동이 됐고 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또 사회에도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저는 우리 바하군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하군이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또 다른 분이 계신데요. 바로 선생님이세요. 이 자리에 빛의 자녀학교 최영록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학교에서도 새벽 예배를 좀 강조하시는 편인가요? 예, 저희 학교에서는 새벽 예배를 강조합니다. 네. 물론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진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바하처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도 항상 새벽 예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또 동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못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고 네.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장 좋은 그 모델이 새벽 예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를 또 강조하기 때문에 네. 저희 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새벽 예배를 다 함께 드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또 함께 나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플래너를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쓰는 건지 바군이 직접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네. 일단 하루 일정을 학교 끝나고 작성을 하고 밑에 숙제랑 알림사항도 그때 해요. 네. 그리고 오늘 하루 잠자기 전에 다시 할 일을 잘했는지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하루 잘했던 거랑 아쉬웠던 거 저기 쓰고 그다음에 감사 제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플래너를 쓰면서 하루를 참 체계적이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귀한 강연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강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고향을 둔 하늘꿈 중고등학교 고3에 재학 중인 이은송입니다. 제가 하늘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 교육과 북한 교육의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국에서는 하지 않고 북한에서만 하는 교육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교육 과정을 보면 북한은 6살 때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다르게 유치원도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6살에 유치원 2년을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4년,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거쳐서 18살에 졸업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마칩니다.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자 10년, 여자 7년가량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러한 교육 과정을 거쳐 18살에 군입대를 했는데요. 1년도 채 안 돼서 반복되는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10년 뒤에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곳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집에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20대의 대부분을 나라에 바치고도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월급도 안 나오고 휴가도 갈 수 없으며 식량난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어서 저는 북한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좀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늘꿈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북한의 교육과 사뭇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영수사과와 예체능을 배웁니다. 용어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실행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북한에서만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교육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생활청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시 생활청화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그 어느 학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조직에서 생활청화를 해야 합니다. 생활청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요. 사회자가 나와서 지금부터 일주일간 학교 생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친구들 앞에 나와서 자아 비판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하고 반드시 그것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김일성 대원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학생의 기본 임무인 공부를 소홀히 하고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습니다. 학급에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이런 행동을 해서 부끄럽습니다라고 자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 생활에 더 잘 참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친구를 지목해서 허상 비판을 합니다. 그 친구의 잘못도 제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허상 비판이 이제 가끔 지나칠 때는 서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싸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생활청화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허상 비판을 할 때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자아 비판을 할 때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생활청화라는 수단으로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은요, 바로 혁명역사 수업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지금은 김정은까지 그 태어난 날짜 그리고 사망한 날짜, 그 활동 내용 사소한 것까지 다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혁명역사 교과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에 지구본을 보다가 일본 지도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길래 그 지도에 먹칠을 하자 일본 하늘에 빗바람이 불고 우레가 울면서 좀 황당한 일인데요. 북한은 이제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을 보면 꽃을 흔들고 울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또한 교실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그리고 학교에 있는 김씨 일가의 사진은 항상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정성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관리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학생들이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이것도 생활청화 시간에 비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어릴 때부터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고 체제에서 벗어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교육을 합니다. 심지어 시험을 볼 때 주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써야 하는 문제도 언제나 답은 정해져 있죠.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논술이라는 과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요. 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세뇌 교육에 이것도 그 포함이 되는 건데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선물을 줍니다. 김정은의 명의로 된 선물을 주는데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으니까 크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북한의 교육은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되는 농촌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북한은 모내기 처리되면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모내기를 나갑니다. 농촌으로. 근데 이것도 교육 과정에 포함이 돼서 만약에 농촌 지원을 안 가면 학교를 안 나온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결석 처리가 됩니다. 농촌에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20일 동안 머물면서 그 모내기를 하고 일손을 덮는데요. 잠은 일손을 덮는 집에서 자고 먹는 거는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학급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 지원을 갈 때마다 부모님들이 돈을 마련해서 식비를 대곤 했습니다. 농촌 지원의 하루 일과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6시에 일하러 나갑니다. 5월 달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은 지리적 특성상 날씨가 차기 때문에 논에 맨발로 들어서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너무 발이 시려서 움직이기도 싫고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합니다. 점심밥을 먹고 뭐 휴식 시간도 있고 하지만 그날 끝나는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주어진 할당량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빨리 끝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면서도 식비 등 그 비용들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부당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 저를 포함하여 거기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북한에서의 삶이 너무 부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다 보면 이런 거를 당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북한이라는 좁은 세상에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인권에 대해서 배우면서 북한이라는 세상을 재조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도 있고 심지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자기의 기본 권리마저 박탈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500만 명이 되는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천부인권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그 모든 것마저 정권에게 유린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기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마저 유린당하고 있고 김씨 일가를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 작은 나라가 한반도라는 엄청 작은 나라가 지구본으로 보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봤을 때 한 개 도시의 크기도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있어야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응답해 주신 건 없는데요. 기도가 자꾸 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지치지 않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려면 또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야지 다른 사람이 이루어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목소리를 합쳐야 할 때인데 북한은 그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강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강연 소감이 어때요? 처음에는 좀 떨렸는데 네. 너무 공감을 잘 해주셔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요. 궁금한 게 네.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2년 아직 안 된. 2년이 채 안 됐군요. 네. 그러면은 하늘꿈 학교는 어떻게 다니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하늘꿈 학교는 이제 제가 하나원에서 그 한국에 대한 정착 교육을 받을 때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늘꿈 학교에서 하나원으로 홍보를 왔었어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홍보를 왔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원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가게 됐군요. 학교에서 하나원으로 홍보를 왔다고 하셨는데 하늘꿈 학교 임가은 선생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어떻게 하나원으로 홍보를 가시게 된 건지 또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하늘꿈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네, 저희 탈북민들은 초기 하나원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네. 그 이후에는 대부분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가게 됩니다. 저희 학교와 같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오게 되는데 특별히 하늘꿈 학교는 2003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세워진 탈북민 대안학교입니다. 네. 네, 임양자 교장 선생님께서 탈북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세워주셨고
먼저 아이들에게는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가정형 기숙사 9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정형 기숙사는 선생님 한 분과 학생들 5명 혹은 6명 정도가 함께 모여 가정을 이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곳에서 학생들은 사회 정착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가게 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신앙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지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생소하거나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학생 이은성 군은 북한에서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북한에서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네, 성경책이라는 책이 있다는 건 들어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힘든 시간도 또 외로운 시간도 잘 견뎌내고 이 자리에 이렇게 멋지게 서준 것 같아요. 학교가 큰 힘이 됐나요? 네. 학교에 이제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에 계시는 선생님이랑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서로 터놓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또 학교에 가서는 담임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도 하면서 그래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애를 쓰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은성 군은 어땠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학교에서는? 궁금해요. 네, 은성이 같은 경우는 네. 저희에겐 굉장히 든든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탈북민 친구들이 남한 사회를 경험해 보지 않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을 하고 또 신앙 안에서 또 잘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은성이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너무 기특하고 너무 신기하게도 잘 해주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박동창 목사님께서 우리 하늘꿈학교를 섬기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 학교가 왜 필요한지 또 탈북 청소년들 통해서 어떤 비전을 좀 꿈꾸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저 하늘꿈학교 제가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네. 섬겨왔어요. 그런데 참 그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성 학생이 이렇게 귀한 얘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풀어내줘서 아마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학교에 왔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너는 네. 꿈이 뭐니? 그러고 질문을 하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꿈이 뭐예요? 그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북한에선 꿈이라는 거를 꿔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 거죠. 뭔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꿈을 꾸면 그대로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하늘꿈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꿈이 생겨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이렇게 만찬이든지 송년회 밤을 할 때 이제 자신들의 꿈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아주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간호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양사가 돼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낼 때 정말 참 큰 감동이 있고요. 아까 이제 은성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그 위대한 수령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쇼가 아니라 그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통일 그러면 감성적으로 가서 그냥 끌어안으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생각이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갭을 좁힐 수 있는가. 근데 남쪽과 북쪽을 다 아는 아이들은 바로 이제 우리 은성 학생처럼 이렇게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회고 그 어떤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근데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도자로 이렇게 커서 그렇게 잘 활동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참 대단한 인재들이신데 재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정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를 네.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은성군 이제 고3이니까 학교를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 물어봐도 돼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실 거예요. 네, 응원할게요. 저희도 꼭 금방 찾으시길. 오늘 귀한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성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나 대상들이 참 많겠지만 탈북 청소년 말고도 또 있다고 해요. 이번 강연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푸른 꿈 비전스쿨 김지민 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꿈 비전스쿨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김지민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는 북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세터민, 그리고 탈북자. 저는 그러한 탈북민의 제3국 자녀입니다. 제3국 자녀이라 함은 이 땅 대한민국도 아닌 북한도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탈북민의 제3국 자녀인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대 초반 탈북을 하셨고 20대 중반의 나이로 저를 중국에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살이었던 저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중국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저는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언어는 중국어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기고 일을 하러 가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거의 자신의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자랐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엄마를 계속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정말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저의 현실은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부정적인 일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말을 아예 몰랐던 저는 유치원에서 저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아이들과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아이들 여럿이서 장난감을 가지고 매일 저를 놀리고 또 위협하면서 그게 정말로 무서웠던 저는 바지에 소변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저는 북한의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하였지만 저희 부모님이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못 사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탈북민의 자녀들은 이러한 경험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을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지만 아직도 그런 친구들에게 미안한 감정뿐입니다.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나이와 그리고 출신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어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여 1년을 유급하였고 1년 동생인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한 살이 많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은 제가 탈북민 출신이 아니라 그리고 탈북민의 자녀가 아니라 중국 출신의 다문화 가정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지킨다는 생각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상처받았던 경험이나 그런 생각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였습니다. 중1 때 저는 한 목사님의 추천으로 지금의 푸른꿈 비전스쿨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같이 자는 것도 정말로 싫었지만 2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서 밥도 같이 먹고 또 밤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를 정말로 미워하지 않는, 싫어하지 않는 한국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처와 관련한 한국인에 대한 편견도 없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허물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푸른 꿈 비전 스쿨에서의 생활은 저를 더욱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런 진실한 마음에서 저를 정말로 아껴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이러한 감정을 더욱더 쉽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으로 국내와 해외 등 여행을 가면서 다양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공모전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교 아이들과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비전의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상국 자녀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상국 출생자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제 상국 출생자들을 위한 언어 교육 시스템입니다. 제 상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여 다문화 가정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이 더 편한 것이죠. 앞서 말한 저의 이야기처럼 이 언어의 장벽은 큰 문제입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우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는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북한 출생의 탈북민 자녀에 대한 전형은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제 상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입시 제도는 현재 세 학교밖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 인식의 변화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중국 국적이나 다른 나라를 포기한 한국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그냥 못 사는 사람 혹은 같은 민족이 아닌 적과 같은 상처를 주는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이러한 꼬리표가 붙는다면 제 상국 자녀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든 중국에서 태어났든 한국에서 태어났든 모든 인간은 존엄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셨듯이 저희도 우리 모두가 본이 되어 제 상국 자녀들을 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른 꿈 비전 스쿨 김지민 군의 마지막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연 제목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였어요. 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혜근 권사님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접어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좀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그런 시선과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다면 그 마음을 조금 바꿔서 좀 더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아,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네. 탈북민 교회를 섬기시는데
제가 그 탈북민 교회에서 음. 유튜브 동시 송출과 그리고 찬양, 말씀 PPT를 담당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꼭 있어야 할 존재네요. 학교 생활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제일 좋아하는 수업 어떤 거예요? 저는 방금 전에 강연에서도 말했듯이 선택 수업인데 그 선택 수업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기업가 정신이 가장 좋았던 수업이거든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에서 봉사를 했고 봉사 활동을 했고 그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가치가 없어 보였던 폐지를 도움과 사랑이라는 가치로 변환시켜서 사회를 이롭게 하는 제3국 자녀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다고 그런 꿈을 가지게 한 수업입니다. 푸른 꿈 비전 스쿨 김준 선생님 나와 계시거든요. 이런 좀 어찌 보면 독특한 수업 많은가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좀 다른 특별한 수업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독서거든요. 어. 네, 일반 학교도 이제 독서라는 수업은 있는데 보통 수능 비문학, 네. 지문을 중심으로 한 수업인데 그렇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책을 3주에서 1개월 동안 읽고 그다음에 토의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거를 영상을 만들거나 시를 만들거나 하는 그래서 올바른 독서로 올바른 사고를 만드는 수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라는 수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공동체라는 수업은 수업보다는 교제에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을 사귈 줄 모르고 또는 얕고 넓은 인간관계를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생이 달력 만들기나 그다음에 양가천사 지금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편지 쓰기 등 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택 수업인데요. 선택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교과 외 수업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지금 지민이가 지금처럼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지민 군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리고 너무 귀한 강연도 담담하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린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쇼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강연 모두 다 들으셨는데요. 출연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강영규 집사님,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분단을 경험한 독일에서 지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통일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포닥 때 3년 정도 독일에 있었는데 네.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독일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청년에게 이제 통일에 대해서 혹은 또 서독과 동독에 있었거든요. 서독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학생들처럼 처음에 좀 피해 의식이 좀 있었고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 아까 앞에서 청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만약에 주어졌다면 쉽게 바뀌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밖에 없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경제적인 논리로 통일을 바라볼 텐데 그 경제성을 포기하고서도 사랑으로 그 사람들 대해줄 수 있는 게 우리 크리스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는요. 올해는 좀 더 한반도의 통일, 특별히 복음 통일, 한반도 복음화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의 역할, 그런 다음 세대들을 키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동찬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오늘 와서 이렇게 참 아픈 얘기를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또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사각지대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하나하나 기초부터 우리가 좀 다시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뭐 이건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됐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의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에 와서도 신청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